가족 모형 세우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모형 세우기는 이렇게 나무 모형으로 사람 모형을 만든 것인데요. 우리가 개인 상담 또는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할 때 상담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가족 모형 소개 및 이론적 배경, 가족 모형 세우기 대상 및 활용, 또는 모형 세우기 과정, 정서적 학대 및 나쁜 거울의 부모 유형, 부모와 가족의 얽힌 풀기, 또 이혼으로 가는 부부 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기토는 부모는 당신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또 다른 탄생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당신 자신이 그러한 탄생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론적 배경을 보면은 베어트 헬링어 씨의 가족 세우기 이론이 저희 교재의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초로 한 내용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 가족 모형 세우기 내용 안에는 정신분석 이론 또는 게슈탈트 이론, 다세대 중심 치료 이론, 또 교류 분석을 가족 치료에 통합한 심리 치료 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헬링어의 가족 세우기 치료 기법은 내담자가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가족의 얽힘을 이렇게 통찰하고 풀어가는 과정인데, 내담자 자신이 대단히 강력한 체험을 동반하고 자신의 가족들의 그 관계성이라든가 또 세대 전수로 내려오는 특성이라든가 또 온 가족에서의 상처나 부정적인 경험들, 원가족 안에서 내가 성장하면서 결핍된 욕구들이 무엇인가, 또 개인의 이런 정서, 부정적인 정서의 흐름이 계속 세대 전수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지, 또 관계 패턴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가족 체계를 평가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고자 가족 세우기를 하게 됩니다. 이 가족 모형은 제가 이제 개발한 그 나무 모양으로 된 것인데요. 아동 모형은 4쌍, 또 성인 모형이 8쌍, 총 12쌍, 2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네모 모형이 2개가 더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 모형과 여자 모형을 좀 구분해서 여자 모형은 약간 치마를 입는 것처럼 좀 길게 되어 있고요. 모형의 색깔은 우리가 누구를 어떤 색깔로 선택할지 내담자가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형의 색깔에 따라서 빨간색을 자신으로 한다든가 또 흰색을 자기로 한다든가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돌아가신 조부모님들은 회색으로 한다든가 또 검은색은 이제 죽은 대상 가족 구성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모형 색깔을 내담자가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표현할 때 빨간색을 행복으로 한다든가 사랑의 사랑, 애정의 이런 감정의 색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검정색은 우리가 증오나 죽음이라든가 회색은 불안이나 질병 이런 것을 상징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족 모형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질 수가 있겠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를 중심으로 나를 먼저 모형을 세우고, 나를 중심으로 현재 주변에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세우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가까운 대상들도 있지만, 또 갈등 관계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에 친한 친구들 또는 가족들 또는 이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워두고 관계에서 어떤 점이 좋은 점이 무엇이고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말해보고, 또 들어주는 사람은 반영하면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모형 활용 대상은 우리가 특히 이제 아동 대상으로 하는 아동 상담, 개인 상담, 청소년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노인 상담, 또 집단 상담, 다문화 상담, 이렇게 소규모의 이제 직장에서 또 직장 상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에서는 이제 그 가족 갈등이나 스트레스 문제, 가족 간의 트라우마라든가 의사소통 문제, 또 부부의 갈등 문제, 치매 노인 가족이라든가 교도소 수감자의 정체성 문제, 집단 조직의 갈등 문제, 또 부부의 온 가족에서의 상처와 융합 문제라든가 외도 문제,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문제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상담에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을 어떤 색으로 먼저 세우느냐, 또 대상과 대상을 가까이 놓고 이렇게 바라보게 하느냐, 또는 멀리 등을 보게 하느냐, 누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렇게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 가족의 그러한 모습들, 관계들을 이 나무 모형을 가지고 세우면서 때로는 이제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남자입니다. 남자. 부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상담은 이제 사례에서 나온 건데 남편과 아내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자녀가 둘. 그래서 아들과 딸이 지금 있는데 좀 이제 이렇게 자녀들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지금 이 부부가 상당히 지금 이제 대립으로 갈등이 고갈등 상태에 있는 싸우는 이제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이 엄마의 친정 부모님 댁에 놔두고 이 친정 부모님이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 남편이 지금 외도 문제로 여기 왼쪽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다른 여성이 지금 이렇게 여기를 바라보고 서 있죠. 여기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런 지금 그 현재 우리 부부의 갈등의 상황을 이렇게 외도 대상의 여성도 세우고 지금 우리 부부가 갈등으로 지금 싸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은 지금 부모님 댁에 있고 내가 지금 자녀들을 돌볼 여력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현재 이렇게 갈등 상황을 가족 모형 세우기로 지금 표현을 해본 그림입니다. 자, 그럼 가족 모형 세우기 활용을 보면은요. 첫째, 가족의 관계를 사정할 수 있다. 가족의 관계를. 그래서 모형을 활용하여서 가족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개도 가능하고 또 가족의 과거의 모습이라든가 현재의 모습 또 현재의 문제 상황, 문제를 해결한 미래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모형을 가지고 관계라든가 또는 거리라든가 바라보는 방향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런 공간적인 거리감으로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고 위치와 방향을 통해서 친밀한지 갈등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형의 위치를 다르게 바꾸어가며 가족이 느끼는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또 나눌 수도 있죠. 두 번째, 내담자의 환경체계를 우리가 사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체계라고 하면은 내담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있는 그런 환경 또는 이제 관계들 또는 직업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또는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그 환경 체계를 모형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나 또 갈등을 겪는 어떤 일에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에서 또 부부 외의 어떤 관계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갈등 상황을 또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나 갈등 등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는다면 좀 더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이제 세울 수 있겠죠. 특히 상사와의 갈등이라든가 직장에서 어떤 동료와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모형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또 세워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파워포인트가 넘어가질 않았어요. 다음에 가족 모형 세우기 활용입니다. 가족원의 트라우마 재현과 직면이 있겠습니다. 가족원의 트라우마인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죽음을 본다든가 또는 이제 뭐 강간 사건이라든가 살인의 희생자 등 이런 것들은 이제 검은색으로 가족 모형을 실제 이제 죽은 사람을 모형을 눕혀서 표현할 수 있고, 자녀의 죽음이나 낙태 이런 경우에도 아이 모형을 부모님 앞에 실제 이렇게 눕혀서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살해 가해자는 문제를 직면하고 그 행위의 책임과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건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해결 문장으로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진심 어린 사과와 고백을 하도록 한다든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이 미안한 행동을 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가족의 모형 세우기, 상징과 은유로 또 모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모형 세우기에서 검은색 모형은 과거의 좌절이나 실패의 상징으로, 또 빨간색 모형은 어떤 새로운 희망의 상징으로 이렇게 비유하여서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좌절이나 희망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인데, 가족 중에 또 멀리 단절이 된 사람이나 가족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흰색이나 또는 회색 모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 증상을 유색의 가족 모형으로 표현하거나 상징적인 이런 물건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처럼 생긴 이 모형이지만 이 모형을 가지고 어떤 희망의 상징으로 또는 어떤 좌절의 상징 또는 증상의 상징, 이렇게 이걸 모형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대상 모형에게 감정을 표현하도록 할 수 있다. 대상 모형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담 과정에서 가족의 그 관계 모형을 세우고 자신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모형인,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조부모님이라든가, 근데 이 조부모님이 나를 어린 시절에 다 키워주셨고 내가 부모님처럼 그런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한 대상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조부모님에게 우리가 마치 그 부모님에게 갖는 감정처럼 양가 감정, 감사하고 좋은 면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증오의 감정이라든가 아주 그 싫은 감정들, 이런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때로는 그 모형을 이렇게 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세워진 그 모형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앞에 이렇게 세우고 말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조부모님, 부모님, 또 형제 자매 가운데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나 얽힌 그런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 또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감사함이라든가 아쉬움이나 두려움이나 상처나 실망감, 이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치유의 문장인 고백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모형 세우기 순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모형 세우기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현재 그 가족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 현 상황에서 주 호소 문제 등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현재 핵가족이라든가 또 온가족의 구조를 다룰 때 내담자가 가족 구성원의 가족 모형을 한 명씩 선택하여서 직접 배치된 그 세워진 가족의 모형을 바라보고 관찰하면서 내담자는 현 상태에서 가족에 대한 심리 상태나 느낌,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보여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어떤 감정이 드는지, 또는 상담자는 이때 가족의 관계성이나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또는 딸은 지금 엄마 아빠의 관계를 어떻게 느끼고 있죠? 이렇게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탐색, 이런 질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담자가 가족에 대한 자신의 그 관점이나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관계성 질문이라고 하면은 가족들이 서로 관계 안에서 엄마가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칠 때, 그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가족들의 이제 관계를 묻는 것들이죠. 또는 이제 부부가 둘이 싸울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구 편에 되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관계를 보는 그런 질문들이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한 탐색이라든가,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든 사람이 누구 있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어떤 방식이 있었는가, 또 성장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그 문제 상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지, 또 그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갈등이고 싸울 때 그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가족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탐색을 하면서 내담자가 가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나 감정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죠. 또 상담자는 내담자의 그 가족 관계 위치를 보고 내담자의 정보에 근거하여서 개입 수준을 다루도록 하는데, 부모 자녀 관계에 뭐가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부부 문제인 경우도 많지만, 또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 엄마와 이 자녀 안에 너무 강한 밀착이나 융합으로 되어져서 이 자녀가 지금 현재 그런 증세로 나오는 건지, 또 부부 관계인지, 또는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관계인지, 이런 가족의 체계를 파악하여서 문제의 해결 수준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또 상담자는 드러난 가족의 문제 체계에 대한 의미 부여나 또 공감적인 직면이나 해석을 통한 이런 변화의 동기를 촉진하고 자기 인식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의 과정을 촉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PPT가 지금 넘어가질 않았어요. 내담자는 가족 모형을 가족 모두가 원만하고 조화롭게 될 때까지 이동하여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의 상황이라든가, 또는 이제 누구누구와의 어떤 그 소외되고, 누구는 가족 안에서 갈등적인 관계이고, 또는 누구누구와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양가적인 그런 감정을 갖는 관계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우리 가족들이 이제 앞으로 그 미래에 원하는 가족의 모습, 어떻게 되어질 때 좀 더 자기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엄마의 관점에서도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가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아버지가 본 관점에서의 현재 이 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이 가족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 입장에서 또 딸을 바라보는 느낌은 어떡할까요? 아버지는 지금 이 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감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상담자는 내담자가 그 가족 원에게 가졌던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개입을 위해서는 서운함이나
또 슬픔이나 억울함이나 소망이나 뭐 원함이나 이런 것들을 가족 구성원에게 직접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딸의 위치에서 엄마에게 그런 원함을 표현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이제 엄마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상처가 되었어요 라고 이런 상처를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주 좋고요. 또 내담자가 가족 모형을 마주 보게 하고 고백의 과정,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헬링어 씨가 말하는 자기 고백의 치유 문장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제 내담자 가족 안에서 서로 얽힘이나 어떤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고백의 치유 문장, 이런 것들을 직접 말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상담자가 좀 이끌어 주는 거죠. 내담자 그 가족의 부모 자녀 질서를 회복한다든가, 부부 관계의 회복 또는 용서와 상처 치료를 위한 그런 회복의 과정을 갖도록 하게 하고, 내담자 자신이 그 가족과 어떻게 서로 이렇게 그 세대 전수로 3세대 이상을 모형들을 쫙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 가족 구성원이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여기까지 와 있는지, 우리 가족의 그런 뿌리들,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또 자신의 그 가족의 세대 전수로 내려온 어떤 질병이라든가 또는 자녀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숙명이나 운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발생한 어떤 사고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수용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그 치유 과정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마친 후에 가족들이 그 서로 지금까지 이 모형을 세우고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느껴진 자기의 감정이나 알아차린 거,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그 아빠의 폭력과 고등학생 1학년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아주 그 공부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큰 싸움이 한번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결국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분노로 인해서 아이를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가정에 이제 분란이 더 커진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그 친구 집으로 도망을 가서 친구 집에서 뭐 한 2박 3일을 지내고 엄마에게 상담을 받으라고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해서 엄마가 상담을 온 그런 이제 케이스였습니다. 초등학생 남동생이 하나 있고요, 4학년. 그리고 엄마가 이제 세운 그 가족 모형을 보면은 아버지는 일 중독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족원에 굉장히 관여도 하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가족 구성원들과는 제일 가까운 대상은 이제 엄마가 이 두 자녀들을 다 관여하고 관리하고 학업에 대한 거라든가 정서적인 부분을 다 책임을 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는 자기가 전문대에 나와서 나중에 이제 또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되고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가 대학원도 다니고 이러면서 그 학업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만큼은 그런 자기가 겪었던 그런 학업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도록 대단히 이제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아들은 지금 고등학생인데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에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대인관계력은 굉장히 좋지만 학업 성적이 그렇게 이제 뛰어나질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세워진 그 가족의 모형을 보면은 엄마가 아들들하고는 굉장히 가까이 옆에다 그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좀 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가족 모형을 세워놓고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또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하는 방식이라든가 둘이서 티격태격 하다가 큰 싸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라든가 또
우리 가족이 좀 더 이렇게 원만한 조화로운 그런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모형을 세워두고 전체적으로 가족에 대한 사정과 또 원함이라든가 가족들이 바라는 거라든가 어떤 부분이 상처가 됐는지 원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대화로 나눠가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들이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지금 PPT가 잘 넘어가지 않아서요. 좀 원만하지 못한 거 이해 바랍니다. 죄송합니다.